자,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묻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의 특집 코너를 여는 첫 연구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부터 굉장히 바쁘셨죠? 자동차가 왜냐면 주도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동차 업종 주가가 작년부터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죠. 주도주였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오랜 시간 동안 연구원 하시는 동안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를 많이 찾는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자동차 업종 주가가 2010년도 초반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쉬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많이 좋아지는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네. 굉장히 좀 좋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뭐랄까요, 몸값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네. 1년 동안 한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저점 대비 자동차 업종, 현대기아차가 한 어느 정도 올랐나요? 지난해 저점 대비로는 네. 100% 이상 상승을 100%, 두 배. 했고요. 네, 현대차만 놓고 봤을 때는 6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최근 고점으로는 27만 원, 8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3배에서 4배까지도 이제 주가가 오른 셈이죠.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거의 3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대비해봤을 때 굉장히 아웃퍼폼했죠. 네, 코스피 지수는 1,500에서 3,000으로 네, 2배 정도 두 배니까. 올랐으니까 3배 가까이 올랐으면은 크게 아웃퍼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수 대비해봤을 때도 2배 정도 아웃퍼폼을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도주를 갖고 계시면서 네. 확실히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 차화정 때만큼 오른 거입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더 올랐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었죠. 왜냐하면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리 이제 도약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랐던 게 그때 시절이긴 합니다. 그때만큼 또 오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 상방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내연기관차에서 그렇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수소차뿐만 아니라 이제 플라잉카라고 하는 UAM 쪽으로도 신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가 상방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르는 자동차라뇨. 정말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전기차 얘기를 하셔서 이어서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갑자기 차가 많이 팔린 건 아닌데 이렇게 자동차 업종이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된 것은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주가 상승의 기여에 있어서 내연기관차 그리고 전기차가 기여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까지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기존 OEM들,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기존 OEM들은 내연기관차 쪽에서의 퍼포먼스가 한 60% 정도라고 한다면은 전기차 시장에서 퍼포먼스가 한 30~4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얼마나 이제 돈을 버느냐 이 부분도 이제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에 따진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에서 굉장히 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 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전기차 쪽에서 뒤쳐져 있는 업체들 같은 거 보면은 여전히 10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에 전기차 전략을 공격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10배에서 11배 이상으로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갭만큼 이제 프리미엄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아직은 주가 상승에 있어서 전기차의 기여도는 내연기관차보다는 이제 못 미치지만 한 30~40% 정도의 프리미엄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럼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이런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텐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현재도 지금 현대기아차가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글로벌 한 4위 정도 전기차 판매를 했었고요. 예. 올해도 이제는 신차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신차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탑 3 이내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기차를 통한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메이커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이 현대기아차에는 한 몇 % 정도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 전기차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뽑을 수 있죠. 예. 테슬라를 꼽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이제 1조 클럽에 그렇죠. 가입하느냐 마느냐에 예. 이제 기로에 있는 거고 PER로는 이제 100배 이상 받고 있고 뭐 PSR 야. 저희가 매출액 대비로도 몇십 배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의 한계가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이 회사가 만약에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만 든다면은 이제 지금의 프리미엄은 사실은 프리미엄 받는 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네. 그걸 생각한다면. 그 전기차 프리미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주춤하는 것은 당장 애플 이슈 때문에 전기차 프리미엄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애플 이슈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어느 정도 주가의 재료로서 어떤 트리거 역할은 해줬지만 사실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리 봤었을 때 뭐 GM도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고선 이제 커넥티드 카 서비스랑 그리고 자율주행차 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포드는 이제 구글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뭐 이런 이합 집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파트너십 관계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체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사실 애플하고도 뭐 손을 잡을 수 있지만 뭐 그 대상이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보면은 테슬라를 평가할 때 뭐 2차 전지 같은 것들은 더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2차 전지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성능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칩까지도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얼마나 자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프리미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애플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거는 이제는 핵심 전략이 아니라 뭐 부가적인 요소 정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의 결론은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는 네. 현대차와 기아차 중에 어느 쪽이 더 투자 매력이 있느냐의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한 좀 논리적인 전개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시장에서는 네. 현대차는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인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런데 기아차는 위탁 생산을 할 거다. 그 네. 빅테크 기업에 아웃소싱을 할 거다. 네. 라는 어떤 시각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아요. 네. 이 어떤 방향으로 그 양사가 가고 있다고 연구원님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얘기가 됐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기아차가 애플카를 위탁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된 것 같은데 예. 이제 양사에서 이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좀 간다라고 보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자체 브랜드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파워를 키워야지만 결국에는 그런 파트너십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히든 밸류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자체 브랜드를 키우면서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지만 그게 고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위탁 생산만 하면서 제조 기술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젠 지금 테크 기업들이 받고 있는 그런 고밸류에이션 그거는 약간 좀 넘볼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그럼 자체 브랜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이세요? 지금 히든 밸류는 현대차 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차는 자체 브랜드보다는 아웃소싱 쪽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십니까? 연구원님의 생각은? 기아차도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랑 전략적인 방향성이 비슷하게 갖게 될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자체 브랜드를 포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이랑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파트너십 관계일 뿐이지 뭐 얘기가 됐었던 위탁 생산 뭐 내지는 뭐 이제 하청업체 예. 이런 방향성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다.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기아차와 현대차를 보는 투자 관점의 분명한 차이는 자체 생산,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웃소싱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애플카의 협상이
확정이 된 게 아니죠. 물론 그렇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꼭 애플카에 국한된 건 아니고 빅테크 기업들인 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언제나 그 논의가 될 수 있는 시장은 지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이 차를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많이 협력을 하는 건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입이 돼야 돼요. 차량 내에 커넥티컬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뭐 엣지 컴퓨팅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많은 이제 툴들을 그런 빅테크 IT 기업들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넥티컬 서비스, 당장의 이전 서비스에서 소비자한테 효용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애플조차도 지금 애플카에 대한 정확한 그렇죠. 플랜이 없습니다. 예, 걔네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 몇 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 독자 브랜드를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용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현대기아차의 방향성 이렇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약간 그거는 좀 너무 비약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대기아차 전기차, 수소차 기술 자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부족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체 브랜드를 키우는 게 결국엔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나 현대차가 시장의 예상이나 혹은 기대대로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대만의 TSMC처럼 PER이 25에서 27배 정도 아닙니까? 근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PER이 10배가 안 되죠. 네. 그러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되면 지금부터 주가의 업사이드가 한 3배 정도 있다는 건데요. 베스트는 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자체 브랜드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지금 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TSMC의 밸류에이션은 높은 것도 아니죠. 그 밸류에이션은.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러네요. 비교 기업들이 뭐 테슬라나 뭐 니오, 사이펑 아니면 이제 루시드 모터스 뭐 이런 전기차 특화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훨씬 높습니다. 그보다 훨씬 높고, 수소차 영역으로 가도 수소 관련된 어떤 연료 전지를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최상단에 있는 거는 자체 브랜드를 성공시킨 기술력을 가진 테크 기업들이 가장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는 하청의 상위에 있는 업체들이 애플처럼 굉장히 매력적이면은 앞서 말씀하신 뭐 20배 내일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지만 자체 브랜드화의 성공한 메이커의 밸류에이션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몇 배 정도 되죠? 그러면 예상 퍼가? 예상 퍼가 저희가 이제는 통상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은 15배, 20배. 네, TSMC와 TSMC는 위탁 이제 생산 업체들은 TSMC는 사실은 이제 위탁 생산이긴 하지만 다수의 고객사들이 TSMC로 물량을 주는 관계인 거죠. 어느 특정 업체에 종속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애플카의 하청으로 들어간 거랑 조금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TSMC는 글로벌리 모든 패밀리스들이 다 TSMC한테 물량을 주지만 애플카에 만약에 하청 들어간다면 다른 애들 거를 수주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는 닫힌 하청 관계냐 아니면 그런 관계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의 25배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팍스콘의 10배 중반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그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은 네.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밸류에이션을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아니죠. 예. 자체 브랜드에 성공하면은 그 훨씬 위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뭐 이렇게 그 봐야 될 것 대전제가 같습니다. 일단 현실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말씀을 제 얘기를 받아주셔서 그렇지 반도체 업종이랑 자동차 업종이랑 직접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어떤 아웃소싱을 한다는 큰 틀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결국 자동차 업종 가운데에서 전기차 이슈 혹은 차 많이 팔리는 거, 내연기관차가 많이 팔리는 거 보고 사려면 현대차가 좋을지 기아차가 좋을지 두 회사 간의 투자 매력도가 어디가 더 높을지입니다. 최근에 내연기관차 쪽에서의 판매 동향은 기아차 쪽이 좀 낮습니다. 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내수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현대차랑 판매 격차를 좀 좁히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그리고 판매 쪽에서의 모멘텀은 기아차 쪽이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이후부터
올해 가이던스만 봐도 현대차는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4%에서 5% 사이 정도로 줬는데 기아차는 5.4%를 줬어요. 그러니까 기아차가 자기네들이 더 영업이익률을 더 높게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요즘 최근에 동향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K8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차가 잘 나왔죠. 예. 그랜저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제는 K8 이 정도 나오면 그랜저 판매 많이 잠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차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옛날에는 세단 쪽에서는 완전 현대차한테 눌려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세단 쪽도 현대차 영역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아차 매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히든 밸류라는 측면에서 현대차가 사실은 제네시스가 지금 글로벌리 좀 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실적에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독립 브랜드화를 했기 때문에 아이오닉도 독립 브랜드화를 했고 수소연이 H2도 독립 브랜드화를 했거든요. UAM 같은 경우도 독립 브랜드화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스핀오프 한다든지 상장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히든 밸류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포텐셜 측면에서는 좀 현대차의 현대차. 미래차 전략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 현대차를 탑픽으로. 네. 아, 오늘 가장 중요한 자동차 업종의 이슈를 저희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리콜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결론이 났나요? 현대차의 리콜 이슈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났죠. 네, 안 났습니다. 그 예상 손실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전체 이익에서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 걸로 보세요? 지금 국내 3만 5천 대 정도를 이제 전량 예. 그 배터리 교체 리콜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일단 1조 미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 8만 대 기준으로 봤었을 때 배터리 비용만 배터리 팩 비용만 1조 원 정도 이제 투입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다 이제 부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1조 원을 소폭 상회할 걸로 봤었는데 지금 8만 대에서 국내만 하게 되면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당연히 뭐 5천억, 6천억 정도 이제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서 또 이제 현대차랑 LG화학하고 분명히 이제 비용 분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국내 3, 4만 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아주 뭐 기존의 시장에서 얘기가 됐던 것처럼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지는 아니에요.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만큼은 아니니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손실 비중이 커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 좀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왜냐하면 이제 리콜이라는 거는 좀 예방성으로 비용을 잡는 거기 때문에 충당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딱 뭐 비용이 1조가 든다고 해가지고 꼭 1조를 잡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서 좀 여유를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10% 내외 10%. 정도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작년에 이젠 그 코나 이비 화재 나고 나서 오히려 많이들 우려들을 하셨던 거는 이것 때문에 아이오닉 같은 차세대 전기차 전략까지 차질이 빚으면 어떡하냐 요걸 우려를 했던 건데 오히려 전량 리콜을 하고 소비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아이오닉 5까지는 전염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걸로 봅니다. 예, 당장 나오는 예상 손실로 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 10% 정도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주가 할인 요소로도 네. 참고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리콜 이슈가 현대차의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상장사는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사항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 배터리 쪽 문제가 좀 아닌가 그래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하는 종목 아니라고 그쪽으로 책임 넘기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예. 아니고 이제 근데 사실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배터리가 이제 발화 지점이 돼서 예. 이제 좀 화재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사실은 배터리 자체적인 결함이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계속 좀 리콜을 했었죠. 리콜을 했었는데 초기에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됐었던 BMS라든지 기타 외부 충전 관련된 시스템들을 중점적으로 분명히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거를 교체하거나 이런 거는 배터리를 팩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거든요. 네. 배터리는 정말 수천만 원짜리 아이템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교체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기 때문에 BMS나 이제 다른 쪽을 먼저 손을 봤던 건데 결국에는 그걸 하다 안 돼가지고 지금 배터리 교체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배터리 교체를 하지는 않았을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있기 때문에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하고 너무나 양질의 Q&A를 하다 보니 시간이 순삭됐어요. 20분이 지나서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 가끔 나와주십시오. 먼 길이지만. 네. 자,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